안녕하십니까, 덴탈빈 김재윤입니다. 오늘부터 GBR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케이스까지 어떻게 하면은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서울대 이제 치주과 수련을 마쳤고 그쪽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지금 오스템, 덴티스 그리고 덴탈빈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GB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냥 뼈이식 가루만 좀 넣고 멤브레인만 덮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GBR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발치를 하고 나서 뼈가 어떻게 아무는지를 쭉 과정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블러드 클로팅이 시작이 되고, 이게 유가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다시 한번 결합 조직으로 발전을 하고 오스테오이드로 발전을 한 다음에 우분본, 본까지 쭉 1년의 과정에 걸쳐서 본으로 다시 한번 힐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본 바이올로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GBR을 할 때 개념을 잘 적용을 해서 실수가 없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커넥티브 티슈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시기가 진행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큰 감염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여기서부터 본이 생기는 과정까지 1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커넥티브 티슈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무언가 환경이 버텨내 주지 못한다면은, 이때는 이 커넥티브 티슈부터 본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가 조직이나 또는 파이브러스 티슈나 어쨌든 본이 형성되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는 개실험이었기 때문에 2배를 곱하면은 14일,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이 이와 같이 발치가 되고 나서 사실은 그대로 힐링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임플란트를 하거나 무언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본은 그대로 힐링이 되지 않고 보시면은 링궐본은 그대로 좀 남아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버컬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직적으로 볼륨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시면은 링걸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 폭도 감소하고 약간 수직적 높이도 감소하였지만 이 정도는 1mm 정도의 감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버컬본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높이는 3, 4mm 정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볼륨적으로도 호리존탈하게도 많이 흡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구치부에서 일어났다면은 사실은 이와 같은 본 힐링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링거얼에 약간 붙여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지만, 전치부나 소구치부 같은 부위에서 이와 같은 본 흡수가 일어났을 때 임플란트 트리트먼트 플랜이나 GBR 계획은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GBR이 필요한 케이스가 많이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 발치가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볼륨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수직적인 높이도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상악은 조금 더 좁아지는 범위로 흡수가 된다면 하악은 좀 더 넓어지는 범위로, 왜냐하면 메이저본이 하악은 맨 하방은 제일 넓고 상악은 좁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까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이러한 범위는 사실은 풀마우스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흡수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싱글이나 2개 정도의 치아 범위에 해당되는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할 수 있는 GBR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아가 다수 발치가 되면은, 또는 우리가 한두 개 임플란트 심는 범위가 여러 개의 치아가 발치가 되어 있으면은 그쪽의 볼륨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시기 같은 경우에는 발치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힐링이 되게 액티브하게 일어나는, 약 발치 후 4에서 6개월 정도 일어났을 때가 보통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B 같은 범위에는 하나의 치아가 꽤 오랜 시간, 3년에서 5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발치가 돼서 볼륨이 점점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부터 E까지는 여러 개의 다수치아가 오랜 기간 발치가 돼서 볼륨이 흡수됐으면은 이와 같이 볼륨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 개념은 먼저 인펙션 소스를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적으로는 당연히 감염원이 되는 치아를 발치하고 그쪽의 유가 조직을 잘 제거하면은 됐다고 하고요. 또는 이물질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 포메이션이 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뼈 이식 재료를 쌓는 과정 자체도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위를 멤브레인을 덮는 행위 자체도 물론 흡수성막과 비흡수성막이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뼈가 생기도록 마련해주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러드 클로팅이 소프티슈 인베이딩 없이, 그러니까 연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거 없이 그쪽에 블러드 클로팅이 잘 형성이 돼야지, 당연히 블러드가 뼈가 만들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형성이 돼야지 뼈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연조직이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멤브레인을 덮어서 연조직이 개입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요. 또한 이 블러드 클로팅이 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쪽 부분에 혈류가 좋아야 되고, 그쪽 부분에 블리딩이 나야 되고, 또한 그쪽 부분에 다른 개입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수가 있는데요. 블러드 클로팅이 찼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려지거나 움직임에 의해서 그쪽 부분이 안정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쪽 부분이 파이브러스 티슈로 바뀌게 되지 뼈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멤브레인 홀딩 슈처를 하거나 본텍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4주 정도 절대적인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그레네이션 티슈를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요. 또한 스페이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크래프트 머티리얼과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혈액입니다. 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악에 딱딱한 커티컬 본 바깥에 우리가 GBR을 할 때는 당연히 천공을 해서 디컬티피케이션을 통해서 그쪽에 블리딩을 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없애기 위해서 간단한 케이스는 멤브레인 홀딩 슈처를 통해서, 어려운 케이스는 본텍이나 다른 툴들을 이용해서 그쪽 사이트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이 약 4주 동안 안정화되게 지속이 되면은 그쪽 부분에 뼈가 생기게 되고요. 물론 한 4에서 6개월 정도 완벽하게 안정기를 갖게 되면은 100% 확보가 되는 우리가 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케이스는 아니고 이쪽 부분에 치아 43번 치아의 내지얼 부분에 어드밴스 본로스가 앵귤러하게 관찰이 되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 이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이 정도 상태면은 당연히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환자는 이 치아를 꼭 살리기를 원하였고, 사실은 디스탈 쪽의 본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해당 치아가 모빌리티가 별로 없는 상태라서 해당 부분이 이쪽 부분에 제가 GTR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GTR이든 GBR이든 컨셉은 똑같습니다. 치아 주변에 치석과 염증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염증 조직과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그래서 먼저 플랩은 연조직으로 사이트를 깨끗하게 덮어야 되기 때문에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레이별에서 인션 라인을 그어서 이 파필라 전체를 뒤로 넘기는 파필라 프리저베이션 플랩을 조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루트 서페이스를 당연히 SRP를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고요. 그레네이션 티슈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인펙션 소스를 없애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채워 넣어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수련받을 때는 사실은 이종고를 GT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 동종고를 넣게 됩니다. 이종고가 동종고의 차이는 강의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종골은 볼륨을 유지하고 해당 부분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100% 녹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가골로 치환이 되지가 않고요. 동종골 같은 경우에는 100% 녹는 뼈지만, 그래서 볼륨 유지에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지만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자가골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골을 사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커버리지를 하고요. 물론 약간 오버해서 볼륨을 채워 넣긴 하지만 이 부분의 상단 부분은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로 스페이스를 유지를 해주고요. 이 이후에는 당연히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물론 비흡성막을 이용을 해서 덮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이트가 연조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비흡성막을 덮었다가 노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덮어줬고요. 이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서 이 그래프트 사이트에 물론 스페이스도 유지를 해주지만 연조직이 잘 들어가는 이 부분을 스테빌라이저해줘서 안정화시켜서 해당 부분이 움직임이 없게 뼈로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멤브레인 홀딩 슈처랑 파필라를 잘 해당 부분에 슈처를 해서 덮어서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안정화시키고 감염으로부터 방어를 해줍니다.